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씨가요. 네. 경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의견서 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본인을 향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었던 거를 방해하려고 예. 했었던 그 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6월 5일에 있었던 1차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예. 6월 12일자로 이제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윤갑근 변호사가 국수본에다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수처가 애초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예.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그 자체로 위법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기존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끝났던 사안을 다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응했더라도 나머지 그 대통령 경호처소 공무원들한테는 피의자나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영장 청구였으니까 예.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오히려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먼저 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 우리를 조사할 게 아니고,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예. 체포영장 실제로 집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된다. 뭐 예.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김건희 씨는 원래 대선 끝나면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입장을 예. 바꿨습니다. 원래는 예. 이제 대선 이후로 조사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뭐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네. 조사를 받아야 될 테니까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결국 그냥 수사나 조사를 받기 싫다. 그래서요? 뭐 이런 취지로 좀 보이는 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예. 체포되는 게 정치적 투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더 낫다. 예.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뭐 여의도에서의 추측도 있긴 합니다. 뭐 그쪽의 판단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정말 이분들은 법을 자기 좋은 대로 막무가내로 해석을 하는군요. 정말 보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한 그렇습니다. 파면된 민간인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게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예. 실제로 특검이 속도를 낸 뒤에도 그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속보 하나 들어있는 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경찰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입건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주를 했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용해야 될 뭐 PC라든지 예. 혹은 뭐 관련 서류, 뭐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 없이 아예 비워져 있었다. 대통령실이 텅 빈 상태였다라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전산 장비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미 고발이 돼 있었는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라는 방침입니다. 일단 뭐 PC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적법한 조치를 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들의 주장인데, 이관시킬 것들을 이관시키고 뭐 이런 조치를 했을 뿐이다. 예. 뭐 손상시키거나 은닉하거나 멸시시키거나 뭐 이런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될 차기 정부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식으로 사실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다 보니까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 부분은 빨리 체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면은 어떤 법의 엄정성을 위해서라도요. 이 한 행위에 비하면 빨리 체포를 해서 수사할 윤석열 씨 예. 같은 경우에 2차 소환 통보일이 이제 내일인데, 예. 뭐 내일도 안 오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소환 통보 예. 거부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뭐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한 바로- 두 번 정도 뭐 이제 소환 통보에 예.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전직 대통령을 지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뭐 지난번 사례를 보면 한 3번까지 정도 예. 뭐 그렇게 이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긴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특검이 출범할 거기 때문에 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특검으로 넘기려고 할 수도 있어서 예. 뭐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인신구속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건은 충분히 뭐 성숙됐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뭐 검찰이나 경찰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특검과의 역할 분담을 뭐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예. 것들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코스피는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신문들 그 머리 기사를 보니까 뭐 천장을 뚫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던데 계속 네. 닷새 동안 계속 올랐죠? 네, 예. 오늘로써 이제 6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9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넘어선 게 2022년 1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 뒤로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렇군요. 2,900선을 예. 회복을 했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예. 가장 좀 큰 힘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분석들이 예. 1차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 5개월 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2,900이라는 그 코스피 선을 만져본 적이 없는 예. 뭐 그런 어떤 초유의 윤석열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2,871.85포인트였는데 오늘 35.1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1.23%가 급등을 하면서 2,907.04로 장을 마쳤고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771.20으로 마쳤었는데 오늘은 15.09포인트가 올라서 786.29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예. 코스닥도 결국 이제 800선을 두드리는 뭐 그런 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1차적으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자면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뭐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그 기대감이 반영됐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이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네. 친화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게 뭐 천장이 아니냐는 뭐 네. 이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투자하실 분들이 그렇습니다. 참조하시면 예, 좋을 것 주식이란 같고요. 게 또 쭉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오르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너무 기대감에 뛰어들고 뭐 이런 건 좋은 어떤 투자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정부 정책 기조의 예. 변화를 중점으로 분석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기존 정부들은 정권 초반에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경제 현상 예. 내지는 뭐 경제 정책 방향이 주로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예. 특히 이제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굉장히 좀 각 정권들이 좀 민감할 수밖에 예. 없는데 이번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주식시장의 예. 부양 주식시장의 정상화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많이 내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 전환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래 첫 번째 경제 행보 예. 이게 한국 거래소를 찾은 거였습니다. 네.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오전에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고요. 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네. 라고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에 5% 넘게 급등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예.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선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예. 내놨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도 했었던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된 뒤에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는 뭐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고요.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하고 부당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려서 환수하겠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하기 위한 유인을 줄이는 예. 뭐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하는 방침을 세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저런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배당이 너무 짜다. 이 부분을 또 짚었습니다.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대주주 중심, 특히 이제 재벌 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는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재벌 기업가들이 별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국보다도 배당 성향이 좀 낮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서 이제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내수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되고 경제가 선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제도 개편 뭐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당 소득세를 내려줘야 배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배당을 받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을 깎아주는 방식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뭐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뭐 이소영 의원이 냈는데 조세 재정 타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이 배당할 수 있도록 뭐 조정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도 주식시장은 오르겠지만요. 지금 헬마가 언급한 여러 가지 이 주식 관련 제도만 정확히 정비해도 기본적으로 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어떤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의 오랜 꿈이기도 했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주주들의 이익을 조금 더 회사에 강제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이제 강제하는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주권을 좀 더 회복한다라는 취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할 때 조금 더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뭐 배당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를 다잡는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이제 하나 지적했었던 것들이 기존에 상장돼 있던 기업들이 괜찮은 그 어떤 사업체를 키워내게 되면 그걸 이제 쪼개기 상장을 시키는 싹 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사례들이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건 결국 기존 대주주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 키우고 있는 기업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쪼개서 빼내버리면은 결국 이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국 주식 시장이 갖고 있었던 선진 시장과 비교했을 때 여러 뭐 문제점이 도출된 것들 뭐 그걸 이제 바로 잡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에 기대가 걸리는 것도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군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금지했죠? 전격적으로. 특히 이제 접경지라고 불리는 북한하고 이제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좀 절실한 문제. 고통스러웠죠. 였습니다. 뭐 저도 이제 파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휴전선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들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이제 산책을 할 때 같으면 심야 시간대에도 뭐 귀신 곡소리 같은 것들이 들린다든지 뭐 늑대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남북 쌍방 간의 확성기 일종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는데 인접 주민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신도시 주민도 그런데 뭐 인접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소가 사산을 한다든지 밤중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거의 일상적 소음에 시달려 왔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라는 우리 군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한 1년여 동안 지속해 왔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 전선에 걸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라고 군에서 밝혔고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국민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공약했었던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가 취임 일주일 만에 시행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9일에 이미 통일부가 했었던 조치, 그러니까 민간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추가로 이 조치가 이제 내려져서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남한 쪽에서 먼저 이제 확성기 방송한 거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어쨌든 뭐 쌍방간에 서로 좋을 게 없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건 바로 당장 그만둬야죠. 예. 자,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시간표를 서서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초반 분위기를 보면 정부는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민생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 문제나 뭐 사법 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여당에서 좀 주도를 하는, 국회에서 주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4개가 이제 잇따라 발의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민영배 의원 등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고 있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법률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소청을 만들어서 공소청에 있는 소속된 검사들은 기소 유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재판에서 이제 공소 유지라는 권한 이 두 가지만 유지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주로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수사에 직접 개입을 하지는 못하는 뭐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렇게 이제 3개의 다리로 서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에 행정안전부 산하에다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경찰과의 이제 어떤 통합 조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배치된 수사 검사들이 주로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달라라고 이제 공소청으로 보내면 공소청에서는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공소청은 이제 법무부 산하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까지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총괄하거나 지휘하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곧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던 것들을 좀 분리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의 법안들로 보입니다. 이 어떤 그 개요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건데 시간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안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오늘. 물론 뭐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이제 사회적 논의를 조금 더 이제 할 필요가 있고 실제 기관을 분리하거나 뭐 창설하거나 했을 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김용민 의원도 밝혔습니다만 3, 4개월 안에 그러니까 뭐 하반기의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좀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어떤 그 거대한 검찰 개혁 같은 조치들은 임기 초반에 힘이 좀 있을 때 처리를 하는 게 김용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초반부에 완료해야 된다. 이런 개혁 조치들은요.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정권 말기까지도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좀 유지된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임기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검찰 그 개혁을 시도할 때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렬하게 저항을 했었던 뭐 그런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임기 초반에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일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재판 중단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한 재판 중단의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잇따른다. 이건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제 헌법 제 84조를 근거로 들어서 이제 법원들이 잇따라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 4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다라는 소식. 헌법 소원이요? 헌법 소원 4건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인데
근데 말하자면 이제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재판 중단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예.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헌법재판소에 이걸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판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도 이런 이제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유사한 위헌 확인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두 각하 처분이 된 예. 바가 있습니다. 왜 각하가 됐느냐 하면 애초에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의 설립 자체가 현존하는 헌법에 기반해서 돼 있는 조직인데 예. 자기들의 존재 기반인 헌법을 판단해라라는 예. 거는 이제 헌법재판관들 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예. 각하 조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지법이든 고법이든 예. 뭐 대법원 재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별 재판부들은 재판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네.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건 예. 심지어 대법원도 직접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 지연을 문제 삼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그걸 판단할 권한이 예. 없다라고 각하를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이번에 제기된 이 헌법소원들도 대부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야당 얘기 좀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빈손 의원총회로 계속 좀 논란이 됐었던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번에는 아예 이제 빈손뿐만이 아니라 취소가 돼버리는 예.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시를 40여 분 남겨놓고 의원들한테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오늘 의총을 취소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행사했으니까 오후에 의원총회 안 해도 된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총을 계속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당 내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예.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려를 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다양한 의견들은 16일에 선출된 신임 지도부에서 전달해가지고 예. 차기 지도부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임기 거의 끝나가니까 의원총회 새로 할 필요 없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가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당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였다.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장 반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오늘 오전에 사전 협의도 없이 의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예.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당대회 개최 시기라든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런 것들은 이 의총에서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의총을 빨리 열어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또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로 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군요. 정말.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박형수 원내 수석부대표가 의총 취소하고 나서 예.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별도로 비대위하고 협의 없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상 비대위를 패싱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네. 되는 거고 모든 의원과 다 상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를 대행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비대위원장하고 논의 안 해도 된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되는 예. 거냐? 결론이 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의결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뭐 예. 기존의 취지를 유지를 하면서 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어차피 6월 30일 날 끝나니까 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 뭐 이런 취지의 이따가 이야기로 보입니다. 정성국 의원 여기 인터뷰 예정돼 있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